안녕하세요. 아동 독서 지도서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이윤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저는 이런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왜 책일까요? 자, 아이들한테 우리는 항상 책을 읽으라고 하고 어른이 된 지금도 우리는 책을 읽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 왜 읽어야 하고 꼭 읽어야만 할까요? 자, 그 해답을 저는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최고의 사고력, 창의력 훈련은 그래서 우리는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 읽는 거 좋은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왜 잘 안 될까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최대 비극이 있죠. 자, 살이 안 빠지는 다이어트, 그 다음에 해도 해도 늘지 않는 영어, 그리고 이 마지막 독서, 책 읽는 습관입니다. 이거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아직도 1월 1일이 되면 이 세 가지 목표를 인생 최대 목표라고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세 가지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죠. 다이어트는 그래도 요즘 많은 의학적 도움과 그 다음에 또 본인의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많이 극복하신 분들도 많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노출 빈도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젊은 세대들은요. 그러나 이 독서 습관만은 우리 인생에서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영어와 수학은 사실 학원이라는 곳과 아니면 뭐 개인 지도라든지 이런 지도를 통해서 충분히 어떤 레벨 이상까지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독서의 경우에는 책 읽는 습관이 평생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우리 몸으로 체득화되지 않기 때문에 평생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생 최대의 비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독서를 잘하기 위해서는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습관을 잘 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생 최대 3대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습관을 잘 잡아주면 되는데요. 이 습관을 잘 잡아주기 위한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아동 독서 지도사의 할 일입니다. 아동 독서 지도사는 다른 지도사와는 좀 다릅니다. 아이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지녀야 할 습관을 몸으로 체득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아이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 아이의 하루의 습관은 어떤지, 하루의 생활 패턴은 어떤지 잘 관찰하고 파악해야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보통 영어나 수학을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하고는 굉장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몇몇 기관이나 센터에서 만나서 아동 독서 지도사를 이제 해보시겠다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 과정이 그럼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내가 어떻게 하나의 습관까지 잡아주니,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아동 독서 지도사가 다른 영어 수학이나 다른 과목이나 어떤 기능을 가르쳐주는 역할보다 더욱더 훌륭하고 꼭 해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습관을 잘 잡아준 아이는 평생 몸으로 그 습관을 체득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새로운 길을 열어준 그 사람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다른 사람에게 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 독서 지도사 과정은 습관을, 한 사람의 습관과 나아가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 독서 지도사는 이 아이에게 평생을 마련해주는 그릇이 되는 그런 틀을 마련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개인을 바꾸고, 한 사람이 사회를 바꾸고, 한 사람이 한 국가를 바꾸다는 그런 큰 사명감으로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직업 자체에 대한 전망을 물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직업은 어머님, 이 직업은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변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도 변하고, 나아가서 나 아이뿐만 아니라 그 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기능을 가르치는 학습자보다는, 지도자보다는 훨씬 다른 생각과 마음으로
접근하시고 나아가서 이 직업에 대한 전망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초등학교 유치부, 그 밑에 아닌 유아부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 독서는 평생 하는 과정과 일이기 때문에 아동 독서 지도사 과정으로 시작하셨더라도 그 다음에 성인을 지도할 수 있고 또 중고등학생도 지도할 수 있고 나아가서 자신의 개인 저서를 만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직업으로 전망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나아가서는 자기 개인의 자기 개발 내지는 제2의 인생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동 독서 지도사 과정을 하시면서 가장 이제 어려움에 봉착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인데요. 아이들이 책을 참 많이 안 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가보시면 초등학생들은 그나마 조금 부모님들이 퇴근을 한다거나 학교에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러나 중, 고등학교로 갈수록 1년에 한두 권 읽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나마 한두 권 안 읽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왜 이렇게 책을 안 읽을까요? 아이들이 책을 안 읽는 이유를 제가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은 아이들이 책을 안 읽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지금 이제 과정을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주부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가만히 내 아이의 하루 일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이제 5일이 있다고 치면 주말을 빼고요. 5일 중에 월, 수, 금은 아마 영어나 수학 학원 중에 하나를 보내시겠죠. 영어를 보낸다고 치시면 화, 목은 수학 학원에 보내시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피아노라든지 아니면 태권도라든지 아니면 수영이라든지 이런 기타 과목을 또 보내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학습지 한두 개는 또 할 거고요. 가만히 보면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시간이 많다고 하지만 정작 책 읽을 시간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없습니다. 근데 엄마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책은 시간 남을 때 틈틈이 읽는 게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틈틈이 시간 날 때는 이 아이들도 좀 놀아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 읽는 시간을 아예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방법은 제가 또 이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책이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어머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 집에 책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전집도 있고 어느 회사에서 파는 몇백만 원짜리 시리즈도 있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정작 책이 아이들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아이들은요. 왜일까요? 본인이 원하는 책이 없는 거죠. 읽고 싶은 책이 없는 거죠. 지금 집에 있는 책은 부모님들이 사다 주신 책인 거죠. 본인이 원하는 책이 아니라. 이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정작 읽고 싶은 책은 집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위로는 재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책 사실 재미가 많이 없죠. 재미있어서 읽는 책은 사실 만화책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이 3가지 이유에서 책을 안 읽는데 우리가 이 3가지 이유를 그러면 안 읽는 이유에서 안을 쏙 빼서 읽는 이유를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저는 한번 발상을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위에 보신 것처럼 책을 안 읽는 이유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안자를 빼고 요 이유를 읽는 이유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괜찮죠? 쉽죠? 그리고 자, 그러면 읽는 이유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이 없는 아이들은 독서 시간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무슨 시간표요? 독서 시간표요? 너무 어렵습니다, 선생님. 무슨 독서 시간표요? 무슨 시간표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이들이 보통 하루 일과를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학원, 수학학원, 뭐 피아노, 미술 다 갑니다. 그걸 잘라서 어느 일정 시간은 그런 일과들을 소화하는 시간을 만드시고 저녁을 먹고 이후의 시간은 저녁을 먹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 자유시간 있죠. 우린 이걸 절대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 보통 저희가 이제 아동 독서 지도사니까 아동들의 경우 이 시간은 8시부터 9시 정도가 됩니다. 이 시간을 독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냐면요. 아이들이 이유가 없습니다.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입에 대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시간요기 만들어줬잖아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책을 읽을 시간이 있으면 엄마 지금 책 읽을 시간이야. 아니면 엄마 저 이제 책 읽을래요. 이렇게 한두 달 해보면 본인 스스로가 그 시간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독서 시간표로 만들어준다는 건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을 시각화해줬기 때문에 좀 더 아이들이 쉽게 그 행동으로 가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쉽죠? 시간이 없다는 아이들은 이렇게 시간표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공을 들인다면 여기에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목록을 정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선생님, 그건 아동 독서지도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을 미리 토대로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독서가 어떻게 되고 어떤 책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진정한 수업이 되고 아이들도 그 수업에 따른 피드백이 금방금방 옵니다.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 처음부터 선정도서라든지 아니면 바로 책 읽기를 시작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금방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때그때 조금만 하고 금방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으로 아동 독서 지도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아이는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책을 읽는데 흥미를 느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을 상담하거나 아니면 독서에 대해서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데지 기본적인 습관을 만들어주는 틀을 짜고 부모님들을 만나거나 아이들을 만나면 조금 더 쉽게 그 이후의 수업이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 없다는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입을 싹 다물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도서 선정법인데요. 사실은 아이한테 맞는 도서를 선정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에 책이 없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마찬가지인데요. 책이 없는 이유는 부모님께서 책을 원하지 않는 책을 사주는 것도 맞지만 아이가 정작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것저것 좋다는 거 그냥 시리즈로 쫙 사주시기도 하고요. 비경제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이 책의 문화에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찾았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아이들이 책을 읽고 이것을 좀 써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영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잘하면 선생님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고 학원 가면 레벨도 굉장히 금방금방 높아집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져요. 나는 뭐 6학년 형들과 같이 하는 영어 클래스에 들어가 있어. 아니면 나는 중학교 형들이 하는 수학 학원에 다녀. 얼마나 애들이 자랑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3학년인데 6학년 2학기 수학 문제집을 풀어. 굉장히 본인이 프라이드 강하죠. 그런데 책은 내가 100권을 읽었어. 200권을 읽었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지만 책 같은 경우는 그러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학년별 교과 수록 도서 및 연계 도서를 읽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학교에서 국어, 사회, 수학도 좋습니다. 수학, 과학 이 4과목에 해당하는 교과별, 단원별 이야기들이 담긴 책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내용과 그 챕터와 그 주제를 하는 책들이 있는데요. 이런 책들을 방학 전에 미리 아이들한테 읽혀놓으면 아이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냐. 학교에서 발표력이 높아집니다. 발표력이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나죠? 어머, 제 발표 너무너무 잘해. 손만 막 들어 무슨 얘기만 나오면 교과서에 나온 거 외에도 알아.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걔 왜 이렇게 아는 게 많대? 이렇게 됩니다. 아는 게 많대? 어떻게 걔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걔 집에 책이 많대. 그리고 걔 책을 많이 읽는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그냥 남들이 한다는 유명하다는 출판사에 유명하다는 서적을 쭉 구비하기보다는 그 학년에 맞는 그 단원에 맞는 국어, 사회, 과학 도서들을 쭉 구비해놓고 읽으시다면 한 학기의 내용을 아이들이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이 아이가 칭찬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아이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책 읽기에 흥미가 생기는 겁니다. 왜? 어제 집에 가서 책을 읽고 갔더니 오늘 학교에 갔더니 아이들한테 그걸 막 자랑하고 발표할 기회가 생기고 그것을 자기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엄마 다음 시간에는 사회인데 사회책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습관이 된 친구는 스스로 그걸 찾습니다. 다음 과목을. 자, 그렇게 해서 학년별 교과, 수록 및 연계 도서를 읽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면의 한계 때문에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다 실을 수가 없습니다. 단편만 싣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체적인 문학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문학 작품을 미리 읽혀놓는다면 아이들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한다거나 중요한 문장을 파악하는 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도서 선정법 중에 하나, 지도자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어머님들이 부딪혔을 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선생님, 아이한테 맞는 책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럴 때 그 아이의 방에 가셔서 책을 한번 쓱 보시고 제일 먼저 하시는 질문이 이겁니다. 이 중에서 아이가 1년 이상 보지 않았던 책이 있나요? 그럼 어머님 대답하십니다. 이거는요, 산지 벌써 몇 년 됐는데 떠들어도 안 봐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 책은 과감히 처분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책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애들이 안 읽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한테 재미가 없거나 아니면 아이의 학년이 너무 낮거나 아니면 너무 높거나 그런 책들은 어서 밖으로 내보내게 유도하시면 됩니다. 왜? 아이들은 그 공간에 아이들이 읽고 싶은 책을 채워주면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자, 그리고 시중에 떠도는 필독서들 굉장히 질문 많이 하십니다. 그 필독서들 욕하지 말고 저는 일단 읽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이 필독서라는 것은 일단은 많은 시간과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괜찮은 도서라고 목록이 작성된 도서거든요. 이 정도는 읽어주면 크게 손해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도서 선정이 너무 어렵다 나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 3가지, 4가지 방법들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아주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책이 재미없는 이 가장 큰 이유, 이것은 어떻게 극복하는지 다음 2강에서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강의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독서 지도사가 필요한 직업이고 그것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강부터는 책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제가 제시해 드릴 거고요. 그 방법들 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통해서 아마 현장에서 직접 해볼 수 있는 시간도 제가 따로 마련해 드릴 것입니다. 직접 해보지 않으면 현장에 나가서 절대 좋은 수업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는 것들이 조금 귀찮고 수업 내용이 다소 어렵거나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용기 잃지 마시고요. 이거 한번 해보면 내 아이뿐만이 아니라 내가 크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고 나 스스로도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